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종아리 쪽에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성분들은 특히 오래 서 있는 일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는 튀어나온 혈관의 모습 때문에 미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종아리 통증이나 저림, 다리 부종 등으로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과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양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하지정맥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하지정맥류는 대체 왜 생기나요?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표대 정맥이 3mm 이상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다리에 튀어나온 정맥이 조금만 있어도 하지정맥류라는 질병명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왜 생기는지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들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정맥 고혈압입니다. 정맥에도 고혈압이 있다는 것이 좀 생소하실 텐데, 하지정맥은 성인의 경우에 서 있으면 약 90mm 정도의 최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자세나 착용하는 옷이나 신발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변하는데, 오랫동안 높은 압력이 유지되는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의 정맥 고혈압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결국 하지정맥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하지정맥의 판막 부전증입니다. 부전증은 기능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의학 용어인데, 하지정맥의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정맥의 판막은 중력에 의해서 거슬러 내려오는 정맥 혈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정맥 혈류가 역류하면서 정맥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고, 이게 장시간 반복될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는 고령이나 임신, 여성, 가족력, 비만, 흡연, 장시간 서 있는 자세 등이 판막 부전증의 위험 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습니다. 판막 부전증이 혈류가 역류해서 정맥압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심부정맥 혈전증은 정맥 혈류가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경로가 막혀서 정맥압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여러 이유에서 생기는데, 장시간 정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2차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이런 경우를 혈전 후 증후군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 간부전증이나 심부전증과 같이 하지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들이나 선천성 혈관 기형도 드물게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동맥이 아닌 정맥에도 고혈압이 생긴다라는 사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 다리 정맥에 생긴 고혈압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이나 또 약물이 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음식이나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정맥 고혈압을 줄여주는 약물은 포도씨유에서 추출한 추출물과 같이 오래전부터 이용한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기전으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용할 경우에 하지 팽만감이나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술 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들 중 하지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 원인 질환을 조절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나 혈압제 중 일부가 부종을 줄여주고 다리의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음식이나 약물은 안타깝게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리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수술만큼은 좀 피하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단받은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하지정맥류는 암이나 동맥혈관 질환처럼 응급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증상을 잘 살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피부의 미용적인 문제 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아주 가벼운 경증에서부터 반복되는 피부 궤양까지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포함한 만성정맥 질환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부터 3단계로 만성정맥부전증으로 증상이 심한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유관적으로 부종이나 피부 색소 침착이나 반복되는 염증, 궤양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관적 소견이 심하지 않더라도 하지 무거움증이나 피곤증, 야간 경련증이 자주 반복되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증상들이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증상이 하지정맥류가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수술을 권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원인 그리고 증상들이 굉장히 좀 복합적인 것 같아서 알맞은 치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일어난 증상이 맞는지 그것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정맥류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이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다른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정맥류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잘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 호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 등으로 증상을 줄여주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발성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판막 부전증을 동반하는 표대정맥을 수술로 제거하거나 혈관 내 치료로 역류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예전부터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수술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원인이 되는 복제 정맥의 상위 부분을 결찰하고 하방의 정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100년 이상 시행되어 온 표준 치료이고요. 현재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혈관 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위결찰술은 하지만 마취가 필요하고 흉터가 남고 회복 기간 중에 통증이나 출혈의 빈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능하면 혈관 내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혈관 내 치료는 크게 레이저나 고주파 열과 같이 열을 이용한 열 폐색술이 있고 접착제나 화학약물을 이용하는 비열성 폐색술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진료 지침에서 혈관 내 치료가 1차 치료로 가장 먼저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내 치료는 고위결찰술에 비해서 비용이 높고 그래서 치료 결정에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치료가 때로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의료용 압박 스타킹 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하지정맥류가 재발하기가 좀 쉽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정맥류는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 재발을 예방하기도 어려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재발의 정의가 다양해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정도의 재발률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거하거나 막혀있던 복제 정맥이 재개통될 수도 있고
복제정맥은 잘 막혀 있지만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막혔던 혈관이 재개통되는 재발의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서 다시 결찰술이나 혈관 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재개통되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압박 스타킹 등 압박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을 줄이려면 가장 적합한 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혈관 직경이 큰 정맥에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하면 다 막히지 않고 재개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전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교수님 통해서 알찬 소식 가득 들어봤습니다. 재발률이 낮지는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종아리 통증이나 저림, 또 다리 부종을 유발하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양신석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혈관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서울병원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